환자가 행복하고 직원이 보람있는 치과 미래로 치과 이재민 원장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뭔가 치아에 이상한 느낌이 나고 찌릿찌릿 통증이 오거나 잇몸에 피가 나거나 치과에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과잉 진료. 혹시라도 내가 치과에 갔는데 멀쩡한 이를 뽑지는 않을까, 멀쩡한 이를 치료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크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과잉 진료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치아에 어떤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가끔 보면 이렇게 병원 방문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비용이고, 두 번째 이제 믿을 만한 치과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치다 보니 치과를 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치료가 미뤄지고 그러면서 이제 치아 상태가 더 나빠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사실 과잉 진료라고 하는 것은 좀 기준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김이 셀지도 모르지만 기준이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장님들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각자 다른 어떤 진료의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른 어떤 치료 계획을 환자분들께 똑같은 상황의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제안해 드릴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과잉 진료로 비춰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명백하게 과잉 진료가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이 치아는 간단한 충치 치료만 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치아인데도 불구하고 발치를 해야 된다, 뭐 임플란트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유도하는 뭐 어떤 그런 병원들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명백한 과잉 진료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과잉 진료라는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같은 충치라고 해도 다른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일단 담당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장님들이 다 다르고, 이제 그분들이 또 배운 것들,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가 달라질 수 있죠, 충분히.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까만 구멍이 보이는데, 이 까만 구멍은 이제 보니까 레진이 살짝 삭아서 혹은 떨어져서 생긴 구멍이고, 실제로 제가 파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이곳은 제가 치료를 해줬어요. 이 부위의 까만 부분은 제가 이렇게 긁어봤을 때 이제 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치료를 하지 말고 그냥 뭐 양치 부지런히 하면 이 상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정지된 치아 오식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아 오식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충치도 항상 이렇게 까만 부분이 이렇게 치아에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다 갉아내고 떼워야 되고 이런 부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정지된 치아 오식증 같은 경우는 치아 색깔이 까맣게 변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긁어본다든가 까맣게 된 부분에 어떤 치아의 그 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분을 보면 실제로 그 치아 외부에 위치한 그 범랑질과 유사한 상태를 띠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초기에 충치가 조금 진행이 됐더라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굳이 떼우지 않아도 이제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정지된 치아 오식증을 제가 이제 유지관리해온 환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대략 한 3년 전에 요 부위라든가 요 부위의 어떤 어둡고 까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걱정을 하시면서 내원하셔서 실제로 이제 충치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치료가 필요 없다, 왜냐면 이거는 뭐 그냥 살짝 착색이 됐을 수도 있고 충치라고 하더라도 정지된 치아 오식증일 수 있다. 이게 18년 4월 4일 사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충치로 발전이 되면 이제 엑스레이로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부위를 2019년에도 2020년에도 그리고 이제 하루 전인데요, 어제도 점검을 했는데 이제 요 자리거든요. 보시면 전혀 까맣게 생긴 부분도 없고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부위는 이 상태 그대로, 이제 올해가 2021년이니까 3년 정도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치아 오식증도 있기 때문에 이제 꼭 까만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충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혹시 과잉 진료가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가장 큰 경우는 치료를 하신 원장님이 직접 진단을 하지 않고 진단의 주권이 병원에 있는 어떤 뭐 실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태프들에게 가는 경우가 가끔 보거든요. 그런 경우가 저는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병원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 원장님들은 계속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진료만 하게 돼 있고, 이런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이 도맡아 하지 않고 상담을 전담하는 직원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병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병원이 경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병원들의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경우, 이제 이럴 때 보면 이제 과잉 진료를 왕창 하고 병원을 폐업해 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이제 제 지인들이 과잉 진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면 주변의 다른 치과들도 한 두세 군데 이상은 좀 방문을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모든 치과 의사들이 뭐 학교가 다르고 어떤 전문 과목이 다르더라도 대부분은 정규 교육 과정을 거의 같은 과목들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셨고, 또 특별히 헷갈린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야는 진단의 어떤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치과 치료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두세 군데 혹은 서너 군데 치과를 방문하시더라도 크게 치료 내용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지만 뭐 엄청나게 다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쉽게 과잉 진료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치료를 너무 조그마한 치과도 저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끔은 일찍 치료를 해가지고 치과 치료가 나중에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치료를 그냥 방만하게 안 해서 나중에 이제 치료가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보셨던 충치 같은 경우인데, 작은 충치 같은 경우에 간단히 갈아내고 떼우면 끝날 걸 갖다가 이제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충치가 커지고 이제 신경 치료가 가거나 아니면 치아를 빼는 경우도 생기는데, 너무 치료 내용이 적은 치과도 저는 피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뭐 맛집을 가거나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곳을 방문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역시 직접 방문하신 분의 소개를 직접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이 느낀 점들, 뭐 가격이나 어떤 원장님의 진료 스타일 같은 것들이 바로 확인이 되니까요. 다녀오신 분의 소개를 받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요즘 워낙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많으니까요. 좀 신뢰가 가는 어떤 후기라든가 꼼꼼히 챙겨보시면 어느 정도 그 치과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치과를 고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과잉 진료를 일삼거나 잘못된 치료를 하는 치과라고 하면 조금 피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께 피와 살이 되는 좋은 정보, 또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치덕후였습니다. 이제 과잉 진료 노노! 감사합니다.